각자 자신이 하는 감각을 돌이켜보고 시간을 들여 감각이 자라나고 단련되도록 한다면 예술의 경지를 구사하며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에 더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야마구치 슈와 구스노키 겐 작가가 함께 쓴 일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분야에 있어서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감각의 중요성에 대해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용의 시대가 가고 의미의 시대가 왔다. 야마구치 기술이 이렇게까지 중시된 데에는 시대의 요청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추구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술이 돈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효용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내게 도움이 된다거나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뜻에서의 효용 가치보다는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선택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다 자동차 없는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거나 닛산 프리메라의 핸들을 잡고 있으면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요. 반면 포르쉐나 BMW 같은 차는 효율적인 가치도 있는 데다 의미까지도 큰 영역에 속합니다. 일본 자동차의 표준 가격보다 3배에서 5배나 더 비싼데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용 가치가 3배에서 5배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효용성 면에서는 일본 자동차나 고급 외제차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의미 가치에 그만큼 큰 프리미엄을 지불한다는 뜻이죠. 거의 사실 이동 수단으로 효용성이 없는 자동차도 팔리고 있잖아요.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를 그 전형적인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해결책의 양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해결책이 과잉 상태가 돼가면서 해결책이 양적으로 많아지는 양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만족시켜야 하는 오늘날에는 양적 문제보다는 질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의미 가치를 척도로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인에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사람마다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달리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술과 지식 넘어 일의 세계. 감각 및 기술에 관련해 인사 분야에서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역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역량 중심의 사고방식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외교관을 선발할 때 선발 기준을 두고 무척 고민한다고 합니다. 국무부가 고민한 것은 대학 시절의 성적이나 어학 능력, 연수 등의 평점과 외교관으로서의 현실적인 성과 사이에는 통계적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국무부 담당자가 당시 하버드 대학 행동심리학 연구소장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동기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데이비드 맥클리랜드라는 인물입니다. 맥클리랜드 교수는 새로운 인재 선발 체제를 고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 연구를 통해 성공한 외교관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과 사물에 대한 사고방식에는 대개 3가지 유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성공한 외교관은 피부색이 다르거나 문화나 종교가 다른 사람이라 해도 상대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왜 화가 난 건지 등 감정을 감지하는 대인 감수성이 매우 뛰어난 유형입니다. 둘째, 매우 수평적이고 건설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고 유형입니다. 충돌이나 대립 상황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근원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인 역학에 대한 날카로운 안목을 지닌 유형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미국 국무부가 최초로 인재 선발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기술과 지식이었습니다. 어학 능력과 행정 지식은 물론 협상 능력도 배워 익혔지만 그런 능력은 실제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격 특성 역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무언가 그 사이에 가로놓인 미묘한 영역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겁니다. 그것을 감각이라고 이름 붙이느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재의 역량을 기술이나 과학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추상적 사고의 힘, 구체와 추상 사이의 왕복운동. 오픈하우스라는 종합부동산 회사 창업자인 아라이 마사아키는 굉장히 추진력 있는 부동산 건축업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운동을 했을 것 같은 분위기지만 아라이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무척 지적인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라이 사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온 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이거죠 하고 결론을 짓는데 그 솜씨가 아주 뛰어나더군요. 추상화 또는 논리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논리란 그 사람 특유의 요컨대 이런 겁니다 하는 식견을 뜻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란 구체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면 지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 구체적인 내용 해결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므로 생각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요컨대 이런 거지라는 추상화가 일어나 거기서 얻은 논리를 머릿속의 서랍에 넣어야 합니다.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 서랍이 무척 충실하지요. 그래서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구체와 추상의 왕복 능력이 가장 가까운 답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거나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미지의 새로운 현상이 매일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나름의 논리로 추상화하는 사람에게는 막연한 미지의 세상이 아닙니다.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꺼내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에 미지의 세상도 언젠가 지나온 길이며 언제 어디선가 본 풍경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일과 상황에 맞닥뜨려도 확신을 갖고 재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인공지능의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며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다. 이런 상황이기에 기술의 상대적 가치는 더욱 저하되고 범용화될 것이다. 반대로 사회에서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익을 내는 구조를 구상할 수 있는 감각에는 높은 가치가 인정될 것이다.